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저녁 무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타일, 단독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 몇 퍼센트, 국민의 몇 퍼센트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정청은 국민의 88%, 뭐 나름 기준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우리는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의 합의, 이것을 무시하고 경기도는 그 12%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경기도 돈으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뭐 경기도 돈이 따로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그걸 가지고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 않은 이 지사,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당정청 합의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2차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경기도가 2조 7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경기도의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민 세금으로 또 빚을 내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단독 플레이 성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니까 그냥 그렇다 쳐도,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단독 플레이 한다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리더십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또 뭘로 커버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낙연 캠프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래용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전인민 남경필 지사 때보다 홍보비 지출이 45% 늘었다. 돈으로 언론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은 교묘하고 음습한 보도 통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보도 통제 뭐 이런 거는 판단의 문제니까. 다만 45% 늘었다, 이런 것은 홍보비 집행이 전임 지사 때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많은 이유가 다 무엇일까? 결국은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언론사에 많은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는 실제 상황과 그 다음에 언론 홍보용과 상당히 내용이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실제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뭐 이러면은 그 홍보비 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홍보비를 들여서 전임 지사보다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걸 자꾸 자기 상황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어서, 홍보비를 왕창 늘렸다, 이런 부분은 하긴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따질 수도 없겠군요. 거기도 민주당 워낙 우위라,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 혹시 뭐 지원 못 받은 언론사 뭐 이런 곳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이렇게 홍보비가 늘었는가 하는 부분. 이것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건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문제 지금 88%냐 100%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해서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다수니까 토론, 협상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라도 재난지원금,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식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석 다수다. 이걸 믿고 그대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독재적 스타일이 결국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원회를 8월 달에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다 합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강경하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걸 이제 일부 강성 친문들이 야, 법사위를 왜 야당에 양보하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거 양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건 결국 법사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야당이 맡아오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죠. 이런 관행을 깬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 깬 관행을 지금 원상회복, 원래대로 정상화하려고 여야가 합의한 거를 이재명 지사가 지금 태클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방통행식, 일방독주식의 사고방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또 하나 보여주기식 행정의 정점,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또 그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공무원을 데리고 본인이 직접 유흥업소 단속에 나선 적이 있죠. 자, 그게 글쎄요 기사화된 게 처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뭐 실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도지사가 유흥업소 단속하는 데 직접 나섰다? 쇼죠, 쇼.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유흥업소 단속은 늘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뭐 하루 단속하고 만다고 해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 불법 유흥업소 단속 도지사가 뭐 내가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뭐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 그거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선 선거를 앞두고 그런 쇼를 한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한다면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본인이 도지사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본인이 직접 출동한다. 뉴스가 될 만한 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동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신천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천지 그 행정명령 집행하는 데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때도 신천지에 대한 여론의 압박 이런 것이 강하니까 거기에 올라탄 거죠. 이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신천지 말고 다른 데에서 만약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도지사가 직접 나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비난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어느 곳 한 곳으로 향했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직격을 하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이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가 또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핏하면 재난지원금 뭐 그 100% 국민 10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면 국가 재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국가 재정 걱정을 하면요 선거에서는 질 경우가 많습니다. 유권자 개개인은 아니 뭐 본인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그거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포퓰리즘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훼손되게 마련이고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인데, 뭐 그거 여부 떠나서 재난지원금은 확실히 선거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선에 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또는 뭐 전국민 우의로금 이런 거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내년 대선 앞두고 전국민 우의로금 이런 거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또 재난지원금 형태로 선거 직전에 나눠줄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뭐 치료제가 나온다든가 뭐 치료제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9월 달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집단 면역 제대로 안 될 테니까 그 한 11월쯤이나 집단 면역 되면 그 후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우의로금 이런 형태로 국민들한테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거에. 작년 4월 총선 자체가 바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러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술 더 뜰 것이다 라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이제 여권의 1위죠. 물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지금 경합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근소하나마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위에 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리더십 스타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스타일을 뭐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어떤 행정을 펼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사실은 지지하더라도 지지하는 것이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시원하다, 사이다성 발언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곤란하겠다, 정확하게 알지만 난 지지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지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결정은 그런 결정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운영 스타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